네, 자, 이제 세 번째 타임입니다. 자, 원래 면접 준비 좀 가이드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아마 뭐 자기 통제 하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시고 또 나름대로 또 스케줄 잡으셔서 뭐 학업 병행하시는 분, 뭐 직장 병행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필세부터 시작하면 정말 긴 시간 달려오셔서 뭐 자기 통제력이나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같은 거는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중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또 면접이라는 게 또 낯선 시험이죠. 예,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는 낯선 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심리적 부담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외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냥 뭐 제가 뭐 정답 이러십시오 뭐 이렇게 딱 단언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은 아닌데 조금 좁혀가지고 예, 그냥 좀 최적화된 가이드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그 밸런스라고 하는데 심리적인 밸런스를 좀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앞에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예컨대 좀 개별 면접 과제 경험 상황이 있고요. 개인 발표가 있죠. 물론 이제 집단 토론이 빠진 걸 전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컨대 뭐 거의 반반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중으로 보면 반반이기는 한데 다만 그 퍼센트 전적인 어떤 비중도를 보면 이제 개인 발표 요 부분인데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정책형 아까 말했던 문자 개선 방안, 전환 문자 개선 방안 같은 그런 것들이 겹쳐 나오기 때문에 이게 PT랑 잘 구분이 안 돼요. 약간 미니 PT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 포함되면 거의 절반 정도를 예, 정책이 먹어버리는 부분이 있겠고요. 상황형의 일부 뭐 윤리형이나 뭐 조직 뭐 이렇게 뭐 개선 방안 뭐 약간 이런 약간의 좀 사이드에 있는 걸 좀 빼면 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개별 면접 과제 경험형 어떤 직무 노력 뭐 블라블라 이 부분은 전체로 보면 평정 아까 체크리스트 상에서의 비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뭐 2, 30%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충 그러면 좀 밸런스가 좀 잡힐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그러니까 시중에 뭐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신 상태를 보는 공무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신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해했죠? 중요하다고요. 예? 중요하다는 것과 변별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필세트 보고 뭐 논리력, 나름 뭐 상황 대처력 뭐 여러 가지를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7급분들은 뭐 제가 아마 추정컨대 뭐 여러 가지 커리어들이 적지 않게 좋으신 분들도 꽤 상당히 계실 테여서 이런 말장난에 낚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를 좀 잘 이렇게 좀 딱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관상 보는 게 아니다. 아셨어요? 뜨뜻미지거나 뭐 약간 이런 관념적인 얘기를 하면 왜 그 얘기를 강조하냐 그러면 이거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왜 제 강의를 90%를 들을까요? 제가 잘나서? 뭐 저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은 물론 저는 합니다만 이유는 어느 누구도 팩트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데이터를 까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나한테 코칭을 받고 몇십만 원을 냈고 나한테 코칭을 받아서 우수받았다는 그냥 카드라만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정책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답지를 갖다 놓고 답지에다가 빨간 펜 들고 첨삭을 직접 리얼타임으로 하거나 혹은 강사가 내가 답지를 내가 리라이팅을 하거나 직접 제가 또 관련된 내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관련된 보고서나 가장 최적화된 자료를 드리고 효과적으로 준비하셔서 모여분들이 쓰는 답지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공개돼서 아셨어요? 공개돼서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몇십만 원짜리인데 와가지고 뭐 했는데 답지 하나 이렇게 누가 적어놓은 거 복사해서 주면서 이렇게 적으라고. 그리고 공무원의 정신잘 쓰면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공직 가치가 안 보이는 등 이런 관념적인 얘기들 버럭버럭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관상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로드맵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기출을 가지고 장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후기 사례를 보시면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왜 기출을 보고는 게 중요하냐?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완벽하게 복원된 문제가 있고 본인이 작성을 해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쓴 거를 비교해 보면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게 낫구나.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면접 때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떠들어 봐야, 그죠? 인강 들어보시면 혼자 공부하면 30분이면 할 거 인강으로 들으면 3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가성비 떨어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셨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떠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본 가이드는 드리나, 그죠?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고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론과 가이드는 제가 드리기는 하는데, 이해하셨죠? 모든 시험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기 과목은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필셋은 이렇게 안 했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사기죠. 복원된 문제가 1도 없거나.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문제를 완전하게 복원하는 건 저밖에 없다는 말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쉽지도 않아요. 참고로 아까 마을기업 복원하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생으로. 왜냐 그러면 지난해 여러분 선배 한 3, 4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놔서 한 80% 정도는 만들어 놨는데 그 20%를 채우려고 3시간 걸렸다고요. 5시간 걸렸다고요. 나머지 문제 다 드릴 겁니다. 그 문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실제 질문을 알 수 있고 실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나마. 거기에서 뭐 더 좋은 공부가 있겠습니까?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모의 문제 이런 걸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돼놓고 야 기출 안 나와 뭐로 해? 필기 때 가장 많이 낮게 보셨죠? 그렇게들? 예. 아셨죠? 그 다음에 뭐 예상 문제도 해보고 모의 문제도 하고 이런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거고요.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드리는 겁니다. 예시와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죠? 모든 문제를 제가 이번에 실습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도 꽤 많은 문제를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해설도 드리고 같이 할 터인데 그래 봐야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부하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기출보다 더 좋은 모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시험 보시면 절감하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만든 무슨 뭐 이렇게 모고 이런 거 보시면 똑같은 거 나왔어 이런 거 별로 없지 않나요? 약간 결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역시 기출이 핵심이구나라는 거 다 느끼시잖아요. 면접도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원이나 이런 거나 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딴소리들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잖아요. 공무원으로의 정신자세. 오케이? 다음. 그래서 준비 가이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실습 때 이렇게 할 거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개인 발표. 적어도 재수강을 안 하시더라도 뭐 복사를 해서 쓰시건 어떻게 되든 간에 적어도 유형별로 제가 유형을 3개 정도로 나눕니다. 뭐 신설 변경형, 다음에 뭐 개선 근절 개선형, 뭐 육성 활성화형 이렇게 유형별로 정책을 좀 나눠가지고 세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적어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한 2개씩은 골라서 친히 답지를 작성하고 해당되는 답지 같은 문제에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답지를 맨 선작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후기 복원이 그래서 중요해요. 치열하게 쓴 답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 그죠? 비교해 보면서 아, 난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이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첫째. 두 번째,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쓰신 다음에, 그 다음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정책을 좀 봐야 되죠. 그거 안 나온다고요. 마을기업 안 나올 겁니다. 그죠? 마을기업이 안 나오면 사회적 기업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마을기업 육성하거나 사회적 기업 육성하거나 벤처 육성하거나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하거나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책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우주인 지구 침공 방어 계획 수립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이해하셨으면 무슨 말인지 정책의 본질을 알아야지 가는 거다는 뜻이에요. 뭘 맞추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음.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라는 거를. 이해하셨죠?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가 찾아보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처음에 못 찾으니까 제가 다 자료까지 드릴 겁니다. 공부하시라고. 관련된 뉴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A급 답지를 만들어 보는 거죠. 본인 답지를 본인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겁니다. 다른 답지도 참고하시고, 그죠?
공부도 하시고 하고 이렇게 한 문제를 하는데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요. 문제 하나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안 하면 내게 되지 않아요. 물론 그래야만 붙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잘하는데 어퍼 리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 실습 때 적어도 6개, 7개를 할 겁니다. 일단은 제 수업은. 웬만하시면 그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꼭 엔간하시면 닥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 될 거죠. 이것만 끝이어서 끝이 아니잖아요. 발표는 나중에 다 떠들면 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 써야지 그걸 발표를 잘할 거 아니에요. 쓴 거 없는데 발표만 잘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그다음 질의응답이라는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선순위가 뭐냐, 왜 해야 되냐,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냐, 그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겠느냐. 예시당초 이런 것들 제도 개선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겠느냐,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느냐. 그죠? 해외 사례 이런 거 갖고 왔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걸 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냐.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모의 면접 때 연습 문제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정책이에요. 정치관 싸우는 거 빼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관심 갖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딱 정해드리면 KBS 9시 저녁 종합뉴스 풀 버전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사수 할 거 없고요. 라이브로 하면 한 15분 뒤면 바로바로 다 올라오니까 풀 버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중에 되시면 나란 일을 좀 이해하시고 되면 뉴스 보시는 게 좀 재미있을 겁니다. 아, 저래서 저런 걸 하는구나. 저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 경우에 따라서 내가 주요한 기사들은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관련돼서 정부 브리핑 자료 같은 것도 연결시켜서 알려드릴 겁니다만 그 이전에 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야 담당 공무원이면 죽겠구나 저거 진짜. 내가 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여러분 1년 뒤의 모습입니다. 아셨어요? 남 얘기가 아니고요. 9급은 좀 먼 얘기예요. 뭐 산하수석기관들 대부분 가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담당 공무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꼭 좀. 그리고 제가 카페에다가 몇 가지 보실 만한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한 대여섯 개 정도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대표적으로 정책 브리핑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예, 그 대한민국 공식 홍보 사이트입니다. 그 정도는 좀 아셔야죠.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그냥 올라오는 거 그냥 쭉 한 번씩 쭉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기는 또 얻어 걸리는 거 되게 많습니다. 얻어 걸리는 거. 그죠? 강의 듣고 막 공부한 거보다는요. 맞다.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럼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잘 하시는 거고요. 보시고요. 경험 면접. 희망 업무를 빨리 정하셔야겠죠. 이거는. 희망 업무 정하시고 관련된 정책 뻔합니다. 희망 업무 관련된 정책 개선점 이건 물어보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희망 부처를 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정하지 마시고요. 한 두세 개 정도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면접용 부서입니다. 거기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그 면접용일 뿐이에요. 전략적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역량을 연결시킬 수 있게. 아셨죠? 별 경험 없는 거 열에 8, 9은 다 별 경험 없습니다. 별 경험 없지만 의미를 잘 부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관련된 그래서 하나를 고르시기보다 한 두세 개 정도를 후보를 놓고요. 좁혀 가시는데 면접 전날까지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노력 경험 정리. 이것도 맨땅에 하느냐? 그럴 리가요. 여러분 작년 7급 분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후기가 수백 개가 있다고요. 그죠? 남들 하는 걸 일단 보시면 되잖아요. 대충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탐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 사업은 뭐 따라오는 거니까 뭐 관련돼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질문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거에 맞춰서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한 경험이나 물론 관련된 유사한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그거는. 그죠? 그건 좋은 일이긴 하나 그래야만 면접을 잘 보는 게 아니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험과 경력의 유무, 그 크기, 유니크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려요. 그죠?
오케이?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뭐 기관 탐방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 가능하시다면 뭐 그것도 노력의 일환이잖아. 성의 표시. 예, 뭐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한데 뭐 지난해 후기를 보시면 대충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어땠는지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단. 다음 상황 면접입니다. 상황 면접은 유형이 좀 여러 가지로 다당당합니다. 제가 지금 제 교재에만 실려 있는 것만 200개입니다. 원래 국가직 9급 면접까지 해서 한 30여 개가 있으니까 한 230개 정도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형 복원된 문제가 있습니다. 다 푸는 거 에바죠. 그것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고르면 이것도 거의 패턴화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형별로 제가 분류를 해서 대충 워크북에다가 실어놨으니 그거 가지고 몇 개씩 골라가면서 대략 이렇게 하면 된다 정도의 느낌만 아시면 장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건 얘는 면접 전날까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밑자락으로 깔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먼저 좀 몰아치기로 약간 준비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그래야지 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요. 물리적으로 얘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공부하려면. 얘가. 답지 하나 쓰고 하고 빨간 펜 쓰고 공부하고 찾고 딴 답지 비교해보고 하루가 간다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과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리돼서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믿고 걸을 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출문제 안 넣고 푸는 거 쓸데없는 일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면접 후기 보는 게 최악의 면접 준비다 블라블라 이런 멍멍이 소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정리해주는 자료만 보면 돼. 거기서 다 나와. 이건 사기꾼이에요. 100%. 이해하셨어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사실 그 웬만하면 저 강의 때 격분하지 않는데 그 격분했던 멘트입니다. 나오지 않을 기출문제나 풀고 남들 뻔한 답변 면접 후기나 보면서 면접을 대충 안일하게 준비해서 작년에 일행 고득점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난해 보셔서 떨어진 분 중에 개인적으로 두 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대충 준비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강사 따위들이 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존중감이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보고 계시죠? 얼마나 대충 안일하게 강의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스파르타 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면접 시험을 업수여기거나 여러분들을 업수여기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한다는 마인드와 그다음에 숙성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숙성. 익을 시간 몸에서.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좀 익어야 돼요.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당에 대응이 되고요.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고 합니다. 내게 돼야 돼요. 좀 다른 시험이에요. 이거는 유형이 다른 시험.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업무적인 시험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정보적인 시험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이분에? 그래서 역량평가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접을 공식 명칭이. 아셨죠? 그래서 내가 숙성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하고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해. 물리적인 시간이. 정보를 때려놓고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이제. 특히 PT 하다 보면 대번에 드러나요. 좋은 답지를 구분하는데 저 같으면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현직들이 보면 5초도 안 걸려요. 문서 하나 쓰는 게 그렇게 무서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의 있게 썼는지 그냥 대번에 알아요. 대번에. 나중에 그거를 변별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하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시간을 좀 확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란 일을 좀 공부하겠다는 느낌과 내가 실무자로서 다음에 자기 성찰, 내재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는 물론 글도 쓰지만 말도 해야 돼요. 멀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7급은. 그죠? 말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말 자체. 정연하게 얘기하는 법. 공적 언어를 쓰는 법을 배우는 거기도 합니다. 퍼블릭 랭귀지를 배우는 거기도 해요. 그죠?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도 100만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 기업을 왜 사회적 기업이 도와줘야 되느냐, 마을 기업을 왜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말에 100만 가지 답변이 있지만 같은 답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정갈한 표현을 쓰는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또 이해하셨죠? 아니 뭐 착하고 기여하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식의 조금 그냥 풀어지는 얘기도 있겠지만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그죠?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고용. 근데 지방 고용의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문제, 나아가서 다수의 기업이 제시자료에 나와 있는 것 못지않게 농수축산물이어서 그죠? FTA 등 외국 대응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환경적 가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의 각종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크고 요즘 최근에 탄소 중립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되게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라고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좀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 공부만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몇 마디 말로 정리해야 된다는 건 또 다른 역량입니다.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늘 면접 때마다 예시를 드는 겁니다. 물은 비중이 좀 낮죠. 특이한 물질입니다. 원래 고체가 되면 이게 비중이 무거워져야 돼서 깔아앉아야 되는데 물은 그 자체는 비중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뜨죠. 물이에요. 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여기 보면 인식론이나 뭐 인지과학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에 드러난 지식과 심층적인 지식. 드러난 지식은 전체 10%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90%가 물에 잠겨 있어야 10%가 뜬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필기 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나오는 건 꼴랑 이건데 그거를 하려고 이따시만하게 해야 되는 거죠. 초심자들은 에게 이것만 알면 돼? 하고 시작했다가 그죠? 이것만 나오지 않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두루두루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면접 준비, 모든 시험 준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넓게, 그죠? 아까 물론 모든 질문이 다 예측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나, 그죠? 조금 더 넓게 좀 정책도 좀 공부하시고 그러는 것들이 리스크를 줄이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쩌면 잘 보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일단 전략적인 목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리스크를 줄이고 보는 것. 그죠? 자, 그걸 좀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도 A4 2장입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말로 한 부분, 실제로 가서 여러분들이 말할 부분을 텍스트만 다 모아서 A4지 아래 한글 뭐 워드에 기본값으로 치면 A4지 2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 발표 포함해서 해보세요. 말할 분량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과 글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주제를 논술하라 그러면 A4지 100장도 잘 썼을 거예요. 즉, 이 말은 리미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더 많이 말하면 어떤 거를 말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면접 시간은 동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의 경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경험형 할 때 되게 많이 자랑할 거 되게 많은데 다 얘기할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말의 밀도를 높이거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고민을 좀 하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준비하다 보면 복사지 이만큼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저 웬만하면 그런 자료 잘 안 드리긴 하는데 복사지만 이만큼 쌓이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가 논술하거나 논술을 하려면 좀 외우고 이렇게 때려 넣은 다음에 쓰는 게 가능하잖아요. 말은 즉답하는 거고 즉각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복사지만 늘어나면 A4지 2장을 떠올리시고 쓸데기 없는 거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단전의 본질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내재화, 공부는 하되 내재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차분하게 공부 베이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권장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면접 준비 기간 나중에 보실 부분도 있겠지만 올인해서 국가직 7급을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아침부터 필기 공부하는 모드로요. 빡 한다면 전 3주 정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통상 3, 4주 정도 면접 준비 기간을 줬습니다. 통상적으로 충분하다고 봐요. 그때는 집단 토론도 했습니다. 집단 토론도 없으니까 좀 느슨하게 3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요. 3주 일단은. 그래서 웬만하시면 뭐 미리 하실 분들은 미리 하시지만 필기 발표 나시면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엔 딱 4주 정도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느슨한 시간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 상대 게임이기도 합니다. 절대 게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나이브하게 있으면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에 7명 어떻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얘기는 제가 앵간하면 안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도리어 나이브한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부, 내가 차분하게 독서실에서 내 책상에서 공부한다는 개념 반, 그리고 뭐 스터디가 됐건 뭐가 됐건 이거 한다는 거 반 정도의 느낌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공부가 반이에요. 공부가 돼야지 말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말도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면접 스터디는 온라인 스터디를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향 문제도 물론 있지만 가성비가 이게 훨씬 낫습니다. 줌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제가 스터디 짜드리는 건 온라인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후기를 보면 역대급으로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해 후기 퀄이 전체 에버리지 값부터 시작해서 좋은 답지까지 엄청나게 성향 평준화됐다는 생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왜? 대면 스터디를 하지 못하겠거든요. 시간이 많아요. 다들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와, 이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해 줌으로 하고요. 오만 거 다 했거든요. 자꾸 만나갖고 뭘 하겠다는 걸 면접 준비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제가 오프라인 스터디도 다 할 거고 오시면 오시는 대로 받으긴 하겠으나 와야 뭘 잘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는 저희 강의도 그렇지만 모든 건 인터넷에 흐르지 누랑지나 실름 등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강사님 얼굴 볼 때 지적질을 막 당하면 면접을 잘 볼 것 같은 건 여러분들의 판타지고요. 내가 정리하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꽝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순서는 일단 직무형, 경험형 질문은 밑자로 먼저 시작해서 좀 미리 깔아놓고요. 밑밥을 쫙. 그 다음에 상황형 먼저 장악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발표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걸로 한꺼번에 막 뒤죽박죽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느낌으로 좀 순서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단 희망 업무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개 정도 후보군을 골라 놓으시고 물론 이제 뭐 다른 직렬들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 안에서 과나 업무 정도만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간편한데 이런 분들은 또 이것도 찔렀다 저것도 찔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웬만하시면 문체부 금지 네? 금지 앵간하면 하지 마세요. 면접용으로라도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산자부 농림부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은 남들이 희망하지 않는 데를 찾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제가 후기를 보여드렸던 그 사례 우수받으셨던 분으로 추정은 되는데 워낙 잘하셔서 그분은 전략적으로 국가보훈처를 쓰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저 처음 봐요. 심지어 면접용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부처는 30개, 40개, 위원회까지 하면 40개가 넘습니다. 그죠? 다양하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이 얘기는 강의 때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여기 분들 중에 지방직 7급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일부 만약 붙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직 7급은 다녀오시면 됩니다. 끝. 다 일베시 면접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한테 말씀 주시면 괜히 이거 한답시고 시간 뺏기지 마시고 기출이랑 후기 알려드릴 테니 그냥 그거 보시고 갔다 오시면 되니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좀 집중을 고가직 7급에 집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오지 마십시오. 뭐하러 옵니까? 그 문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와서 꼭 강의를 들어라라는 말은 제가 모든 오프라인 제 강의만 해도 실강하면 라이브로도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인강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줌으로 따로 인터랙티브하게 다 할 겁니다. 굳이 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낯설고 문시원데 오셔가지고 하시면 괜히 힘만 들고요. 가성비 꽝입니다.
가장 본인이 공부하기 편한 곳에서 편안하게 집밥 드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줌으로 하면요, 강원도 분과 제주도 분이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냥 촌스럽게 서울 와서 방 잡아야 되나 이런 얘기 하시면, 그런 분들이 많으면 뭐 경쟁자분들이 줄어드니까 땡큐이기는 한데, 제발 재수강생분들이나 제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지역별로 스터디를 짜드립니다. 권역별로 좀 묶어서요. 그냥 가까우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라는 취지기는 한데, 스터디는 2인 이상이면 됩니다. 아셨어요? 2명이면 된다고요. 물어볼 사람 답변 끝. 아셨죠? 정 안 되시면 저랑 스터디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케이. 자, 다음에 온라인 실습 때는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하시고, 나중에 뭐 모의 면접 때나 한번, 예, 놀 겸 핑계 대서 한번 올라오셔서 학원 오셔서 한번 이렇게 같이들 오프라인으로 좀 보시고 이러는 정도면 되지, 왔다 갔다 가상부 떨어지는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다음. 국가직 국어 면접 경험하셨던 분들이 일부 계신 걸로 보입니다.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국가직 7급 면접 준비의 70%는 한 60에서 70%는 이미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 발표만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준비하셨잖아요. 물론 희망 업무는 혹시 뭐 일행분들이라면 희망 업무를 9급용으로 찾았다가 좀 7급용으로 좀 다른 걸로 좀 컨버팅 하시거나, 뭐 본질적으로는 차이는 없는데 그 정도는 고민하시는데, 개인 발표만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경험이 깡패라 실제로 면접, 국가직 면접을 9급이지만 봤다는 것 자체가, 예, 뭐 이미, 예,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스터디는 옵션입니다.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9급 때 준비하셨던 것으로. 다음에 만약 지방직 9급 면접 면허이 있다라고 하시면 죄송한데, 그냥 면접 경험 없는 것 치고 그냥 새로 그냥 국가직 7급 준비를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워낙 시험이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점 양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방 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근무하시는 경우는 뭐 도리 없이 주경야독 하셔야죠. 퇴근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가끔 그런 건 있어요. 본인 상사분한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하세요. 뭐 합격이 나오면 제가 이만저만해서 붙었는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예고죠. 그만둘 거란 예고이기도 하고, 그러면 좀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뭐 그냥 업무만 보고 그냥 네 자리에서 공부해,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냥 뭐 고생했다 그러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왜냐면 뭐 다른 9급에서 다른 9급 가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급이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공직서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얘기해 주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좀 몰아서 좀 바짝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그램 보시면 주말에 일단은 오프라인을 제가 몰아넣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다니시는 분들도 뭐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뭐 괜히 면접 준비 대충 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시면 뭐 학원에 나오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스터디입니다. 뭐 질문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 줌으로. 물론 제가 비슷한 지역끼리 묶어는 드리는데, 뭐 정 묶어지 어려우면 뭐 이렇게 뭐 지역과 상관없이 묶을 수도 있다라는 점. 지난해 보시면 온라인 스터디를 하신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도움이 더 됩니다. 분명히. 다음 간편하고요. 다음에 직렬별 스터디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까 후기를 보시면 뭐 굳이 뭐 필요 없겠다. 물론 뭐 정보 교환 차원에서 좀 필요하시다면 뭐 단톡방에서 뭐 따로 직렬별로 방을 만드시거나 해서 뭐 얘기하시는 건 좋기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스터디 차원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굳이. 다음에 스터디를 하실 때도 모의 면접만 하시긴 좀 그렇고요. 같이 좀 뭔가 공통으로 좀 공부를 하거나, 약간 모의 면접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제 연습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갖다 놓고 같이 풀고 동시에 약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스터디는. 그죠? 강제로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있으면 강제하시고, 뭐 A급 답지도 같이 좀 만들고, 뭐 약간 토론도 좀 하고, 그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공부 베이스로 좀 한 반 정도 운영하시면 좋겠고요. 실제 모의 면접은 한 반 정도 이렇게 초장에는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공부하는 좀 격려와 응원과 강제하는 모드로 조금 초장에는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뭐 같고요. 그냥 기출 가지고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따로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오프스테이드는 봐가면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먼저는 반드시 기출부터 좀 보시라는 것, 제가 누누이, 예, 강조할 거이니까 다시 경험 상황 PT 순으로 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첫째, 제 수강생도 그렇지만 다른 강의에서도 뭐 후기를 줄 테인데, 제일 먼저 하실 일은 후기부터 보는 겁니다. 자기 직렬에 한두 개 보는 거 말고요. 적어도 5개, 한 10개 정도는 쫙
보시면 질문의 패턴, 유형, 답변의 비교 이런 게 자연스럽게 강의 안 들어도 알게 됩니다. 이거 괜찮다. 이런 것들. 그 감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건 공부를 하건 뭐가 돼야지 그것도 안 되는데 그냥 모이기만 한다고 얼굴 본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제가 9급 때도 그랬지만 평가지를 따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일주일에 뭐 한 두 개 정도씩, 한두 개씩. 여러분들이 뭐 후속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후기를 보시면 되는데 그냥 생으로 하시긴 그래서 과제 미션을 주고요. 질문지까지 만들어서 넣어서 체크를 다 하실 수 있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면접 체크리스트를 좀 흉내낸 그런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좀 개량화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번씩 다운을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스터디 연습하실 때 쓰시는 것도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뭐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